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2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조성 발판 마련. 부천시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이용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정기조사 이외에 시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 시설물을 포함하여 공공건물, 공원, 지하철역, 횡단보도 및 보행로 등 1143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1998년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 시행 이전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는 접근로, 출입문, 화장실, 계단 및 승강기, 장애인 주차구역, 보도 및 횡단보도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장실의 영유아 거치대 미설치, 점형블록 미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미설치, 보도 선형블록 미설치, 관련 법 시행 이전 편의시설 설치 기준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미흡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기관의 의견 조회 및 시정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스마트 신호기 및 위험알림 조명 등 장애인 편의 스마트 기술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장애인, 노인, 약자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공이용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부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무장애 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금지 홍보 전개. 부천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의무관리 공동주택 195곳의 아파트 관리소, 부천도시공사 등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심야시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1회 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세부 방침이 삭제되고 계도 없이 과태료,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주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200여 개의 현수막을 장애인 단체에 의뢰 및 제작하고 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의무관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 등에 방문하여 사전 제작된 현수막과 안내문, 홍보 자료를 배부했다. 또한 전자게시대 및 버스 정보 시스템, 비스를 활용하여 새해부터 강화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계획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 사항을 부천시청 공식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가 항상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최근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조사 결과 불편사항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뭉쳐야 산다. 부천시 중장년일자리 박람회 개최. 부천시 시장 장덕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고용시장의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특히 오는 19일에는 송내사회 제6관에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사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현장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등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참여 구인 기업은 현장 참여 33개사, 온라인 비대면 참여 42개사로 총 75개 기업이 참여하며 641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기업 현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 2주 경과자 또는 유효한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보유한 자는 행사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맞춤형 구인 정보를 제공해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취업 타로, 지문 심리 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심리 검사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박람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복지사업 주민이 발굴한다. 수원시가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돕는 2022년 마을복지계획 수립 컨설팅을 12월까지 운영한다. 2022년 마을복지계획 수립 시범동인 세류 3동 곡선동 메탄 1동 등 3개 동에서 진행하는 이번 컨설팅은 주민이 마을복지 관련 소규모 의제를 발굴하고 복지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이다. 최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컨설팅해준다. 10월 26일 첫 컨설팅을 했고 12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복지계획 수립단, 동별 20여 명, 이 참여하는 컨설팅은 마을별 복지과제 찾기 복지과제 중심으로 마을 비전, 만들기 마을 복지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마을 복지사업 실행 방안 수립하기 마을 복지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마을복지계획 영상을 제작해 내년 1월 중으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원시 전체 통해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화재로 거주지 잃은 세 가정의 긴급임시주거 공간 제공. 수원시가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세 가정의 긴급임시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3일 발생한 송죽동 다세대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가정 중 긴급주거복지 지원을 신청한 3가구의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해줬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긴급임시주거 공간 16호를 운영하고 있다. 11월 12일 정자동 수원유먼주택 2가구, 화서동 긴급임시주거 공간에 1가구가 입주했다. 수원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기부금을 활용해 입주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입주 주택에 비치할 예정이다. 또 송죽동,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 긴급임시주거 공간 입주자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저소득 가정 중 화재, 장마, 강제 퇴거, 개인 파산, 실직 등 문제로 긴급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임시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긴급임시주거 공간에는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고 이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해 긴급임시주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주거 위기를 겪는 시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12월 10일까지 경기도 학교 박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받아. 수원시가 12월 10일까지 경기도 학교 박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지 않는 청소년으로 11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 물결표 쌓인 18세 학교 박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다.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원시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를 비롯한 경기도 내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할 때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지역별 센터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는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an.go.kr의 시정소식 게시판, 경기도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에서 볼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학적을 조회해 자격을 확인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